웰컴백 수능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번과 21번 문제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영상 먼저 보고 오셨죠?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장 파악하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픽을 그 주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뭐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우리가 길러가는 것.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도 어렵지 않고 문장 구조도 어렵지가 않아. 선생님이 중간중간 중요한 어법을 찝어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번 지문을 어법으로 변형해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측한 변형 포인트를 봐봐. 빈칸, 순서. 이거 다 뭘 얘기할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을 살 수 있습니다. 뭐를?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습니다. 뭐는 살 수 없다.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거지? 를 궁금해하면서 이 글을 마주해야겠죠.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도 같다. 테니스를 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 A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이 글이 이 행복을 얻어가는 과정을 첫 번째 테니스 치는 것, 두 번째 서예, 그 다음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말 그대로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뭐겠어? 앞에서 나왔었던 happiness를 가리키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법 집어보자. like가 동사가 아니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동명사 자리다는 것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테니스 치는 거랑 happiness랑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The joy, 즐거움을, 뭐하는 즐거움, 테니스 치는 즐거움을 가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점에서 행복과 같다라는 얘기인가?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부연 설명입니다. 당신은 그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 공이랑 테니스 라켓은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를 못 산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The joy, 그러니까 즐거움, 테니스를 치는 즐거움은 못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에서 맨 처음이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얘는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에 해당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테니스의 즐거움을 못 사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have to,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 train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훈련시키다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너가 누구를 훈련시키겠어?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훈련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테니스 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테니스 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법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자. 이 자리에 유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제기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강조용법이었어. 근데 우리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법에서는 강조용법보다는 제기적용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기종용법이라는 건 언제 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뭐 할 때? 같을 때.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쓴다가 제기종용법이야.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 train의 주어가 지금 누가 됐죠? you가 됐어. 근데 누구를 train 시킨다는 거야? 너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고로 이 자리에는 you가 아니라 yourself라는 제기적 용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문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B라고 표기를 했죠. 여기 지금 보면은 it's the same. 그러니까 그것은 또 뭐랑 같나면이 됐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에서 서예 쓰기로 소재가 전환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예 쓰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뻔하죠. 이것도 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뭐는 돈 주고 못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지? 7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서예를 냈을 때 필요한 것들 다 생각하면 돼. 잉크나 페이퍼나 브러쉬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있지. 만이야.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문장이 조금 다르다. 만약 당신이 cultivate, 모하지 않는다면 서예의 기술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문장이 나왔어. 여러분들 cultivate가 보통 단어장에는 경작하다, 양육하다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을 cultivat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목적어기 때문에 함양하다 또는 구축하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 뒷문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만에 하나 그 서예의 기술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 서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cultivate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어? 단답형이라고 적어놨다.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어서 아는데 사실 cultivate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자, 여러분들 시험 유형을 잘 생각해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단답형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내냐면 지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 근데 그 키워드가 2번 이상 반복이 돼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낼 것 같아? 그 2번 이상 반복됐던 자리에 빈칸을 빵빵 뚫어 놓은 다음에 자, 위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적으시오 한 다음에 C라는 알파벳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합해서 뭐라는 단어를 찾아내야 돼? cultivate라는 단어를 빨리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뒤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서예라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한다?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당신은 아까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뭐를 해야 된다?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요 포인트부터 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야 드디어 happy라는 단어가 나와줬어.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서예가로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뒤에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only when이 무슨 뜻이야? 오로지 뭐 했을 때 많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행복의 조건이 뒤에 나올 겁니다. 당신이 뭐 했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즉 서예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을 때만이 서예가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capacity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배운다라는 것, 뭐 훈련한다라는 것, 함양한다라는 것 이런 거를 다 합해서 capacity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뭐 해야만 한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을 배양해야만 합니다. 해서 우리가 cultivate 한 번 더 나온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뭐를 할 수 없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지문은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워낙 쉬워서. 근데 어휘라든지 빈칸이라든지 이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나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아 하고 넘어가면 놓칠 수 있는 포인트야.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유형 있죠. 함축 의미 파악하기 했었던 포인트입니다. 타픽 같은 경우에는 미덕은 균형을 찾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선생님 봤을 때 여기에서의 변형 포인트가 조금 많습니다. 일단은 어법과 서술형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빈칸과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의 내용만 인식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변형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에서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there can be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too much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지나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too much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 가도록 할게요. 심지어 좋은 게 아니라 이번엔 뭐가 나왔어? 최고의 것들조차도 so great,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어. 뭐 했을 때? 뭔가 지나쳤을 때. 자, 그러니까 지금 too much랑 excess를 가지고서 뭔가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안 좋구나를 우리가 초반에 좀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논의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가 시대적인 어떤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적어도예요. 그 다음에 as is 나오고 그 사이에 far back이 나왔어. far back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아주 오래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s is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 시대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뭐에 대한 개념?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내신에서만 항상 시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동사의 어형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동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첫 번째 수일치, 근데 얘는 너무 쉽다. 바로 앞에 this concept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가 맞았겠죠. 그래서 has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까다로운 건 아마 시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현재 완료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적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는 당연히 시제가 현재 완료가 와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동이 된 이유는 얘가 논의가 되어 졌죠. 그래서 수동까지 맞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아리스타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argued,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기 여러분들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자리에 선생님은 빈칸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주제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야. 일단은 해석적으로 보면은요, 미덕이 있다라는 것은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균형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앞에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 정도, 밸런스 이런 단어들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는 means의 단수가 온 이유는 주어가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가 왔고요. 그 뒤에 있는 finding의 ing는 왜 왔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ea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명사가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명사가 왔을 때랑 투부정사가 왔을 때 그 의미가 확 달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이 됐었지? 미덕이 있다라는 것을,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o find가 아니라 finding이 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시문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반드시 brave, 용감해야만 합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용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지만 당연히 넘치다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뭐하다면 too brave, 지나치게 용감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무모해지게 됩니다야. 맞죠? 지나치게 용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무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reckless라는 어휘 기억한 상태에서 여기에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을까? 그렇죠. become, 대표적인 몇 형식? 이 형식. 뒤에는 무슨 자리? 주격 보어 자리. 얘는 주어라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야.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매번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어야 하기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뭐하다면 지나치게 누군가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뭐라고 이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남을 너무 잘 믿어서 잘 속아 넘어가 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법같이 챙겨볼게요. 첫 번째, they 다음에 동사 자리가 지금 수동이 왔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consider 자리에다가 오형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딱 보니까는 형용사밖에 안 왔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므로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중학교 어법입니다만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목적 보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 이거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reckless하고 똑같은 구문이 되겠습니다. 고로 항상 보호 자리에는 부사 올 수 없음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7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러한 특성들 각각에 있어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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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니까 it is best to 자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these traits를 가지고서 이 문장을 삽입하는 포인트 기억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또 뭐도 기억해야 되겠다. 결론에 해당되는 주제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 또는 과잉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따르는 문장들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건 어법이 조금 체크할 게 있어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좀 묶어놨어요.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이 다해서 to live가 보어 자리에 왔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해석했죠? 사는 것, 어디에 머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함축적 의미로 골랐어야 했었던 포인트가 sweet spot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sweet spot을 꾸며주는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서술형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maximizes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sweet spot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얘기고요. 이 sweet spo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9번째 가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해서 이 대절이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앞에서 얘기했었던 verse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미덕이 바로 중간 지점이다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드 포인트가 또 뭐가 될 수 있다? 스윗 스팟을 대신하는 핵심 단어기 때문에 단답형 빈칸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 포인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관계 부사가 나왔다라는 건 뒷문장이 완전하겠지? 누군가가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까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고 두 번째,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인 것이 바로 미덕, 즉 sweet spot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참고적으로 neither A nor B인데 중학교 때는 이 nor이 중요했었죠. 고등학교에는 A와 B에 해당되는 어법을 병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느냐는 둘 다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 비동사에 걸려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 근데 여기에 왜 부사가 왔어요? 이 recklessly는 뒤에 있는 brave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미덕이라는 것은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인색하지도 않고 더불어서 지나치게 뭔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지 않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미덕이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서술형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요소도 많아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법적인 요소가 많으면 선생님이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어법적인 지식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해설이 좀 끊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과 흐름이 전개가 돼야 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빈칸과 문장 삽입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요.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서술형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번과 21번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 모두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학습 자료는 댓글에 있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번과 21번 문제 반드시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